국민혁명당 12대 공약. 첫째,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과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키며 4차원 국가에 도전한다. 둘째, 자유통일을 위해 북한 정보원을 설립하여 북쪽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속히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들을 구출한다. 셋째, 대한민국을 망친 주사파를 척결하기 위하여 독일이 만든 반나치법과 같이 반주사파법을 제정하여 주사파 세력과 그들이 만든 주사파 촛불 문화를 척결하고 전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며 불법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 문재인을 탄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운다. 넷째, 한미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을 능가하는 신앙동맹으로 승격시켜 세계를 선도한다. 다섯째, 연 경제성장률 7% 달성을 위하여 중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고 17개 광역도시에 송도 신도시와 같은 최첨단 기업형 도시를 설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치유하고 G2 국가로 나아간다. 여섯째, 원전 원상 회복으로 친환경화시켜 기후변화를 방지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통하여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일곱째, 전 군 대학화를 통해 대학 전면 등록금 면제와 국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5344 교육법으로 대안학교를 자유화하고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을 척결한다. 여덟째, 상속세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의 영광을 부여하여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한다. 아홉째, 4차 산업을 무기화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미국의 핵무기를 전략 배치하고 핵재 처리 능력을 보유한다. 열 번째, 민간 세계 교민청과 세계 기독청, 그리고 광화문 이승만 연구소를 설립하여 세계 문화를 한류가 주도한다. 11번째,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화와 101 해변관광 도로를 건설한다. 12번째, 국민혁명당은 광화문 애국운동에 참여한 1150만 애국시민과 1200만 기독교인, 군번을 가진 2000만 애국국민을 기반으로 1000만 명 진성당원을 속히 확보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 여러분은 국민혁명당에 속히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오전 방송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김학성 교수님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은 멸공 안 하고 예. 멸공은 이제 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번에 그 오살리에서 엄청난 성회가 있었는데요. 네, 예. 어제 저희 그 이제 교회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떤 편지였냐면 부산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폐암 4기로 예. 계속 지금 고통을 많이 이렇게 당하셨는데 이번 불집회 참석하고 뭔가 싹 깨끗하게 씻겨 내려간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 깨끗하게 치료가 돼가지고 어이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수술비로 쓰려고 했던 돈을 이제 헌금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성령 집회에도 정말 놀라운 열매, 거룩한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거 보면서 야, 너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집회 또 이렇게 한 주간 참석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부끄럽지만 제가 이 오살리 기도는 처음 가봤어요. 아, 네. 예. 강남 기도원이라고 있죠, 예, 전사님.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이제 박권사하고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제가 이번에 처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있잖아요, 유명한 기도원이요. 그 청평 쪽에 있는. 네네. 청평 쪽에. 그 네네. 아니 우리 양대 산맥 같은 저희 오살리 말고 네네. 우리 김수민 학생 너 당신 간 데가 어디지? 청평. 하늘산. 아, 예. 하늘산이 청평 네네네. 쪽에 있지 않아요? 아, 제 정확하게 이게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아주 이 가서 보니까 네네. 아주 규모가 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다 채워질까 걱정도 좀 되고 염려도 좀 됐었는데 예. 그 자리가 꽉 차면서
뒤에 서 계시는 분도 계셔서 맞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놀랍고 네네. 이런 경우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어제 말씀하셨지만 라마나요 같이 그 지역에 네네. 그 전 목사님과 같이 모여 있는 그 지역에는 성령께서 그 네네. 지역을 보호하시고 임하신다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이번 집회는 더 열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하던 불집회랑 또 다른 어떤 다르죠. 열기가 또 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는 그런 이제 불집회를 경험했고 네네. 또 하나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도 저런 크기 정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네. 좀 빨리 하루속히 이제 성전 건축이 되어서 맞습니다. 네. 좀 우리가 그 감사가 넘치고 좀 의자도 좀 괜찮은 데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사진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이번에 집회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꽉 차게 오셔가지고 예. 너무나도 그 이제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님 막 우시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우시더라고. 네.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 그래서 이야. 그분이 이제 우실 수밖에 없는 게 네네. 한 1년 반 동안 기도원이 개점 네. 휴업 상태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풀리느냐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놀랍게 저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네네. 참 그 감격 그 자체였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 사진도 보니까 네. 제 생각에는 좀 아래에서 이게 높이 찍었으면 더 맞습니다. 웅장했을 텐데 네네. 상당히 평면적으로 나왔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그 한월산 기도원이 말씀하신 그 위치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로 막 올려주시는데요. 네. 청평에 있는 곳 자주 갔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그 강남 금식기도는 이제 몇 번 갔었는데. 예. 예. 한월산, 뭐 흰돌산 기도원도 얘기가 막 나오고. 네, 예. 근데 한월산이 청평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얘기 올라온 그 원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모님이 이제 원장이 되셨다고. 예. 네네. 이번에 그래서 집회 진짜 너무 참 성대하게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에는 또 강원식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이와 같은 집회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애국운동을 정말 애국운동의 이 본질이 바로 그 복음운동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진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성령 세례 받는 그날까지 이 운동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역시 이제 저 자리가 네네. 채워진 것은 그 이 강사님 덕분이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저도 예전에 전국 대학의 주요 대학의 특강을 다녀봤지만 네네. 이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리가 메워지는 맞습니다. 것이지 네네. 그냥 메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번에 이제 전 목사님이 이제 주강사로 저녁 집회를 하셨고 또 이 낮에도 기라성 같은 뭐 장하길 목사님 또 장경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같이 이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성회가 더욱더 빛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 저도 상당히 마음이 뿌듯하고 저는 성령의 집회가 전국적으로 휘몰아쳐서 우리 전 목사님 생각하시는 예수 한국의 또는 복음 통일에 큰 그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전도사님께서 그 암 네네. 사학이 되시는 분이 예, 이제 맞습니다. 완치가 되셨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기도하셨잖아요. 아픈 부위를 대부하라고.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이 믿음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이제 목소리가 아직 안 좋아서 네네. 목을 대고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치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네네. 저는 항상 어떤 이제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네. 야, 그 정도면 병원에 가면 다 낫는데 네네. 여기서 왜 하냐? 잠깐 이런 네네. 음성인지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예. 이제 아무 믿음이 부족한지 몰라도 근데 하여튼 그래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간단한 것들 하나님께서 네네. 병원을 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거기에 의존을 이제 하는 게 네네. 더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뭐 근데 아프리카에 뭐 의료 시설이 없는 지역이라든지 긴박한 상황에 그런 경우는 네.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역사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제가 목에다 이렇게 좀 손을 대면서도 네네. 이제 그래도 이게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말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효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집회 성의 마지막 날 또 오전에 기쁜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다름이 예. 아니라 대법원에서 네. 정광훈 목사님 관련된 재판에 대한 모든 혐의가 이제 무죄 판결이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검찰에서 2년 6개월 정도를 구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교수님 헌법학자시잖아요. 네, 근데 예. 이렇게
검찰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로 구형을 하면 그래도 뭐 집행유예라든지 뭐 이렇게 좀 날 법한데 완전 무죄 판결이 나오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고등법원 때 제가 가서 저 증인도 섰습니다. 예, 맞습니다. 증인도 서서 네. 저 얘기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 무죄가 된 것은 아니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현행 법 체계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 또 검찰에서는 저것을 유죄로 구형을 했지만은 유죄가 될 수 없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것인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재인은 간첩이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네네. 무죄가 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법 위반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두 가지입니다. 저 하나가 아니에요. 네네. 경향신문은 이제 문재인 간첩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문재인 간첩이란 발언이 무죄가 된 것 하나 하고 네네. 사전 선거. 이제 선거 운동하는 것 중에서 맞습니다. 이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올가미를 씌우려다가 그건 아니다. 이게 된 건데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은 간첩이다라는 말은 이제 보통 그 허위 사실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러나 저것도 나오네. 네네. 그래서 선거법 위반, 문명예훼손 무죄 확정이다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용주 변호사란 분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예, 했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무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간첩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제 그 문재인이가 간첩이냐 네. 구체적으로 대라 간첩죄의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간첩이란 말을 했느냐 이렇게 검찰은 다퉜어요. 네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법 상식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한 것은 우리 목사님도 여러 가지 그 증거를 대셨거든요. 그 목사님 생각했을 때는 목사님이 간첩죄의 구속 요건을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또 그런 요건을 알면서 우리가 간첩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런 뭔가면 그 신영복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계올림픽 그때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그럴 경우에 그 이제 그 미국의 부통령도 퇴장을 하고 네네. 아베도 퇴장할 정도로 그러한 국제적인 결례까지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윤희상 씨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보면 문재인이 근데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말을 이제 평범한 말로 간첩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그 변호사님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판사님이 목사님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증거가 있냐라고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있다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언론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 네. 문재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건넨 USB로 확인하면 된다. 이제 그 그쵸. 내용을 하고 나서 변호사님들도 무슨 얘기지 이제 모르시고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이게 언론에 드러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USB를 몰래 건네냐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럼요. 그런 건 괜찮은 행위인가요, 교수님? 아니 이게 괜찮은 행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보면 네네. 의심쩍스럽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니, 한 일국의 대통령이 참. 그 내용을 공개를 하진 않고 네네. 그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다를 공개 안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략의 윤곽은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대한민국에 어떤 문서를 USB로 주었는지 네. 그 내용이 대한민국 국익에 유익한 건지 반하는 건지 몰래 준 거 보면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익에 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만한 내용들도 포함이 안 됐다고 우리가 장담 못한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건네진 USB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밝혀내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네네. 그러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다시피 USB를 전달했다. 대강의 얘기도 없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달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네네. 미심쩍스럽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많은 그 간첩이라는 증거는 많이 있고 우리가 예컨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저녁 때 이게 술 한잔 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친구들끼리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저 개 그 간첩 아니야? 개라는 말도 잘 안 쓰죠. 네네. 보통 사적으로만 할 때는 저 자식 뭐 이렇게 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걸 공개적으로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러나 우리 목사님은 저를 공개적으로 간첩이다 말이지 네네. 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뒤에서 다 하는 얘기예요. 다 하는 얘기인데 네네. 그걸 목사님이 대신 해친 거에 불과한 네. 것이에요. 예, 대신한 것이죠. 네네. 제가 그 얘기도 분명히 법정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해요. 아. 사적으로 모이면 저런 말 다 한다. 네네. 그러나 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법정에 불려와서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말을 못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듯이 목사님이 대신 말해주신 거예요. 별 새로운 게 없는 내용인데 있죠. 네네. 따라서 네. 본인의 명예훼손을 한 바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선거법 위반을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이제 뭐 황교안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지만 황교안을 중심으로 이 자유우파 모두가 다 맞습니다. 뭉쳐야 된다. 그런 취지인 것이지 특정하게 뭐 어느 정당을 예컨대 뭐 지지하자 말자 네네. 그런 발언으로 보기는 좀 여러 가지 많이 미흡하죠. 저도 그 광장에서 예, 예. 목사님 연설하실 때 그 예. 내용에 더 나간 내용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유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 건국 정신에 마음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네. 이런 발언까지도 하셨었단 말이죠. 김진표 씨 얘기도 맞습니다. 검역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자유 우파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절대 그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그 당일날 이제 검찰이 저한테 이제 반대 신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심 판결문에 뭐 자세한 내용들을 좀 물어봐요. 네네.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제가 헌법 교수가 여기 와서 뭐 며칠 날 무슨 발언을 했고 무슨 발언을 했고 그걸 제가 기억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거 네네. 말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 윤곽을 내가 학자로서 말씀드리러 온 것이다. 그렇게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법원은 그래도 올바르게 판단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또 목사님 선거법 위반으로 또 지금 저 수사 고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김경재 씨 문제 때문에 또 고발돼서 목사님 이제 또 이제 며칠 또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이 선거법에 관련된 것은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번 선거 관련돼서 제가 여러 가지 그 발언도 많이 했는데 발언 전에 보면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와서 체증을 다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조심해달라. 그렇지만 저는 뭐 제가 쓴 원고를 그대로 제가 그 발표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면 전과 사법에 말도 썼고 그러나 제 주제는 정권 교체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정권 교체를 말하게 되면 지금 여당한테는 불리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 선거법을 보면 이 선거에 대해서 이런 단순한 의견 개진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의 가장 문제점은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어디까지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말하는지 구별이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 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학자로서 누가 고발을 하면 내가 법정에 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네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이제 또 말씀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네. 상대방들한테는 이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전체 취지를 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맞습니다. 네. 그걸 세부적으로 잘라보면 잘라서 보면 그 한 부분은 네.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도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발언의 전 취지를 봐야 됩니다. 발언의 전 취지를 보고서 우리가 그 문제가 저게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네네. 발언 중에서 앞뒤를 자르고 그것만 딱 해가지고 네. 그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면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찰에서도 1단계 수사를 했을 때에도 전체의 발언의 취지를 보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 여러 가지 이제 법 위반 뭐 이런 이제 혐의도 있고 또 이 감옥도 갔다 오셨지만 우리는 예컨대 늘 우리 교회 성도로서 자부심 갖는 것은 목사님이 예컨대 뭐 금전을 뭐 이 선거에 관련해서 뭐 금전을 수수했다든지 또 선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파렴치한 행위를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네네. 따라서 선거에 대해서 자유 우파들이 모여서 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힘을 모아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선거법 위반 정도는요. 그냥 지금 정권에 의해서 우리 목사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검찰에서 그렇게 2년 6개월 정도 구형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수님께서 보실 때 네. 이게 완전 무죄로 나올 거라는 확신이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좀 그래서 전 2심 때는 이건 당연히 나와야 된다. 라고 제가 이제 왜냐면 이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은 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한 시민으로서 또는 정치적 지도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거든요. 의견 진술은 명예훼손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을 내가 계속 강조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제가 그것도 제가 판례도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그 킹 목사님 사건 때요. 네네. 이제 이 몽고메리시의 그 어떤 경찰국장이 있었는데 그 경찰국장이 그 뉴욕 타임즈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뭔가면 그 당시 이제 몽고메리시에서 그 이 경찰국장이 그 이 킹 목사님이 계시는 대학을 대학 전체를 포위를 했어요. 근데 포위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네네. 전체를 포위한 게 아니라 4분의 3이나 5분의 3 정도 포위를 한 거예요. 근데 체포 시도를 7번 했다라고 이제 뉴욕 타임즈는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4번인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보도를 했다. 그래서 잘못이다. 네네. 라고 이제 이 명예회복을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연방 대법원은 그거 죄가 안 된다고 판결했어요. 왜냐면 엄격히 보면요. 나 전체 대학군회를 포위를 안 했는데 왜 포위했다고 얘기했느냐. 나 4번밖에 안 했는데 왜 7번 체포 시도를 했다고 했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네. 미국 대법원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몽고메리 국장이 그 공무원이란 말이죠. 네. 공무원에 대해서는 언론이 조금 미흡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취지를 보면 네. 그게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 언론에게 숨 쉴 공간을 부여해 줘야 옳다. 네네. 그 말이 그 네네. 판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거기서 숨쉴 공간이라는 그럽니다. 단어가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거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언론에게 숨 쉴 공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말이 그 뉴욕 타임스 사건에서 네네. 연방 대법원이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그걸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조금 예컨대 우리가 좀 이 사실에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나 언론에게 숨 쉴 공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일반 국민이 네. 표현할 때에도 표현에도 숨 쉴 공간을 주는 것이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맞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참. 또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쏙쏙. 그럼요. 숨 쉴 공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언론뿐만이 아니죠. 네네, 맞습니다.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 저 같은 사람이 저 문재인 간첩이다 그랬으면 네. 숨 쉴 공간을 줬겠어요. 무조건 말이지. 네네. 어떻게 하든지 엮어서 맞습니다. 처벌을 했겠죠. 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올바른 그 방어를 또 하셨고 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죠. 네, 저건 또 엮임은요.
유죄가 될 수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하면 유죄가 되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할 얘기가 또 많아가지고 네, 예. 정광훈 목사님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 판결 나온 내용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어쨌든 오살리 순복음 집회도 너무나도 은혜스러웠는데 집회 마지막 성의 날 이렇게 대법원에서 완전 무죄 판결이 나와서 참 너무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많죠. 하나가 청와대 그 집무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집무실을 원래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용산으로 네, 예. 옮기는 걸로 좀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광화문이냐 용산이냐 문제는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는 이제 이 광화문에 나오게 되면 경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소극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경호가 문제가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네네. 우리가 이제 대통령의 경호도 이제 우리가 책임을 져주고 네네. 들은 이제 등등의 일을 하신다고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도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다 불행했어요. 네, 다 지금 감옥 가 계시고. 다 불행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도 이 강제로 하야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공이 엄청 크지만 네. 마지막에 85세쯤 되셔서 좀 판단이 좀 흐려질 수도 있고 밑에 사람들이 다 해먹었는데 그걸 몰랐기 자유당권이-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나오셨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참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진화를 이 산업화를 위해서 참 매진한 분실인데 부하의 총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네. 그런 비극이 우리 있단 말이죠.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예컨대 끝나고 교도소행을 간 것이고 네네. 이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교도소는 가지는 않았지만 대신 갔잖아요. 그 아들들이. 네네. 김현철이 갔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이 갔단 말이죠. 네네.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또 극단 선택을 했어요. 예.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는 또 교도소에 가 계시고 지금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 문 대통령도 네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분이 앞으로 양산에 갈 것인지 아니면 잠깐 갔다가 다른 데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네. 모르지만 어디로 갈 거랑은 대부분 예측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들이 나는 이제 이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청와대에 들어가면 일단은 이 신분이 대통령 신분에서 군주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구중궁궐에 갇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또 이 문재인 대통령도 필요 없는 그 수석들을 많이 임명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수석들을 많이 임명하면요 장관하고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장관들이 현 문 대통령을 갖다가 독대한 경우가 뭐 1년 됐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미국은 수석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이 미국은 이 장관들을 세크로토리라고 비서라고 부른단 말이죠. 네네.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원하면 재무부 장관 오라 그래. 바로 불러가지고. 바로 불러서 얘기한단 네네. 말이죠. 수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는 이 청와대라고 하는 아주 마치 천상에 있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에서 수석들을 붙잡고 앉아가지고 네네. 거기서 얘기하고 수석들이 도리어 장관을 지배하는. 그러면 보세요. 행정부의 많은 공무원들은요 장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청와대와 수석의 얘기에 의해서 장관이 움직이니까 네. 이 사람이 인사권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청와대가 결국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소위 제왕이다. 그런 쪽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청와대에서 나와야 된다. 네네.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통령을 다시는 교도소에 보내지 않으려면 그가 내려와야 돼요. 네네. 내려와서 용산에서 근무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투명하게 그다음에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는 제1호 국민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네네. 제1의 시민이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양반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제1의 시민의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그분은 예컨대 제왕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에 어긋나느냐? 대한민국 3.1운동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3.1운동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네네. 대통령이 왜 제왕이 됩니까? 우리 현행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을 제1의 시민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와야 될 것이다. 그래서 구중궁궐에 갇혀 있으면서 네. 자기가 예컨대 내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 독선과 무지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자기 반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아마 안 그러려고 했겠지만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누가 가리느냐? 탁현민 같은 그런 친구들이 예컨대 네. 그 쇼로 가린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변의 수석들은 아유 뭐 대통령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이고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러는 것이고 또 야당들은 어거지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아시다시피 김정수 여사 그 옷값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인이 예컨대 그 특활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는 체크를 하겠다라고 이 당선자로서 자기가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네. 실제로 그 김정수 여사의 그 이 옷값에 대해서도 행사한 내용을 갖다 공개하라 말이지. 네네. 그랬는데 법원이 그 명령을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항소를 했단 말이죠. 항소한다는 말은 결국은 5월까지 그 판결이 안 끝날 때니까 지금 그러면 대통령 기록물로 남겨가지고 네. 그걸 영원히 비밀로 하겠다.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좀 그래서 저런 일을 왜 하느냐? 청와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윤 당선자가 광화문 시대를 열건 용산 시대를 열건 간에 네. 반드시 청와대에서는 나와야 될 것이다. 구중궁궐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5년 후 네네.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도 네네. 우리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대통령을 못 봤단 말이죠. 뒷모습이 아름다워지려면 특권 의식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려면 집무실도 우리가 보통의 집무실 그렇지 네네. 않습니까? 광화문이 어려우면 용산으로 가라 이거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용산으로 가고 그때 중앙박물관인가 거기는 뭐 청와대로 옮기겠다. 그럼 좋잖아요. 모든 국민이 가서 대한민국 네네. 최고의 박물관 자리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첫 번째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단순히 뭐 경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반드시 청와대에서는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제1의 시민의 자리로 네네.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윤 당선자의 네네. 그 고집은 소신은요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주제로 네. 좀 다뤄볼게. 윤석열 당선인도 사실 검찰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원래 검찰총장 자리가 임기가 2년인데 예. 요즘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죠. 네,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서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권성동 의원이 그 이제 이 김호수 씨에 대해서 그 거취를 뭐 결정하라 이렇게 이제 미리 말한 것은 그 좀 실수예요. 조금 섣부른 그런 섣부른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할 텐데 그렇죠. 그런 말을 먼저 하니까 권성동 의원이 예컨대 빌미를 좀 그 제공한. 빌미를 제공했죠. 그건 실수한 것인데 네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 맞습니다. 김호수가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자기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가 일을 수행하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김호수 씨가 그냥 그런 말 할 때 보면요 참 저 사람도 참 뻔뻔스럽다. 본인이 그동안에 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네네.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 지켰다면 그 말이 맞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법과 원칙을 안 지킨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번 거명을 좀 해볼게요. 네. 우리 전도사님 기억하실 거야. 네네. 첫째, 그 사람은요 추미애 장관 때 법무부 차관을 했어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검찰 개혁안을 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의 검찰 개혁안은 문장은 그렇지 않았지만 네네. 결국은 뭐였느냐? 문재인 정권의 정권 불법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검찰 개혁안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딸랑이 역할을 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네. 뭔 본인이 법과 원칙을 말하냐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뭡니까? 배군규 산자부 장관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막았습니다. 네네.
왜 막았겠어요? 그 기소가 되면 백운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난 내가 혼자 한 거 아니다. 나 지시받고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문통한테 갈 길을 수사를 막아준 거죠. 그게 법과 원칙입니까? 아니죠. 네네. 따라서 산자부 백운규 장관의 기소를 막아가지고 문 앞에서 중단을 시킨 사람이에요. 또 하나 대장동 의혹도 좀 수사 범위를 축소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선거 전에 중간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냐? 유동규와 김만배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수천억 원의 그 이제 이 돈이 오갔고 네. 수백 원의 뇌물이 오갔고 수천억은 우리가 줄여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아니 권순일이니 뭐니 그 8명에 대해서 50억씩 갔다는 의혹이 있고 조 단위의 돈이 움직였는데 그게 네네. 일개 성남시 공무원 유동규하고 민간업자 김만배 둘이서만 했겠는가? 네.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의혹도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몸통 수사를 가로막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김호수라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컨대 지금 만약에 그 당시 특검을 이제 검찰 수사를 잘했으면요. 네. 특검 얘기가 나오겠어요?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럼요. 근데 지금 무슨 다시 뭐 민주당은 특검하자 그러는데 그 철진한 얘기란 말이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있었어요. 또 김혜경 씨 그 법인카드 의혹도 네네.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안 하고 경찰로 넘겼어요. 지금 또 뭐 경찰이 조사 지금 이제 하고 있어요. 나오고 예,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도 그러니까 김호수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 김호수가 그랬다 경찰로 넘겼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예컨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이유는 벌써 이 풍향예가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니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고발인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 확보가 되면 예. 이제 김혜영 씨를 부를 거예요. 근데 뭐 신문에 보니까 예전에 뭐 해경군 김씨 거 가지고 다 들여다보겠다. 네네네. 소리가 요새 보면 이 3월 9일 날 대선 때문에 이 풍향이 바뀌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요새 전좀 이런 걸 느껴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네. 요새는요, 그냥 특별히 뭐 화나는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줘요. 오래 참아지고 네네. 화나는 일이 있어도 절제가 되고 말이죠. 예.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뭐 하루 일과 시작하더라도 네네. 뭐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괜히 그 뭔가 기분 좋고 말이죠. 네네. 그 뭐 로또라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보통 우리가 일주일 금식 기도해야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결과인데 네네. 지금 이제 3구 대선 결과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이 뭐 펄펄 뛰더라도 네네. 도리어 이제 뭐 예전 같으면 혈압이 올라갔을 텐데 네네. 혈압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오래 참게 되고 네네. 절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박권사도 뭐 요새 테레비 보면서 네네. 흥분을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9가지 열매가 지금 나온 것 아니겠나. 그 너무 감사해요. 네,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경찰도 뭐 해경군 김씨까지 조사하려고 하고 네네. 그건 내버려도 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이제 실수했지만 5월 11일이 되면 김호수는 이제 저절로 나는 스스로 사퇴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네. 미리 너무 앞질러 말한 게 아니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김호수 총장은요 분에 넘치는 자리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한 것이지만 정권의 방패막이도 했고 권력 수사를 방해했지만 그건 뭐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은요, 우리 권력자들은 백성이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을 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깨닫게 되겠죠? 네네. 깨닫고 있겠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선관위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죠. 선관위 문제는 지금 그것만 가지고 해도 지금 네네. 하루를 다 할 것 시간이 같아요. 부족할 것 보니까. 같은데 예, 예. 그래도 간략하게 요점을 좀 찝어주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네. 많은 분들이 또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이게 노정이 그 이제 이 선관위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사무총장이 있었죠. 네네. 이 사의를 표명한 사무총장 네네.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죠. 표명했죠. 박세환이었나. 예. 근데 보면 지금 이제 벌써 이 풍향예가 바뀌니까 네네.
선관위 상임위원이 전국적으로 한 20명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도 선관위에 상임위원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 말고 3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20명 중에서 15명이 그 이제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것도 보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없는데 벌써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네. 뭐 15분에 대해서 제가 뭐 딸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 인심이 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 선생님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요. 대학 교수들도 이제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가 그 당시 말은 못했지만 나는 이 문정권에 대해서 난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낸 사람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태반이에요. 교수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끝나면 사실 이제 막 갑자기 뒤에 후발대로 나오죠. 그럼요. 있죠. 네.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예. 근데 15명이 이제 노정희 사퇴를 이제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럼 선거관리부실. 우리가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선거 부정에 대한 책임이냐, 선거관리부실이냐. 네네.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선생님. 그렇죠? 네네. 예. 우리가 선거 부정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네네. 그렇다고 선거 부정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거 관리 부정이 선거 관리에 흠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점잖게 표현하지만 예. 선거 관리의 흠은 결국은 넓게 보면 선거 부정이란 말이죠. 네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관위 사무총장인데 사무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다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예, 그게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저게 사무처예요. 네네. 사무처의 장은 사무처장이라 그래야 돼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람은요. 네. 세컨 이 스텝은 사무차장이라 그래야 돼. 네.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이제 한 단계씩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무처장은 차관급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입법부가 네. 국회 사무처가 있어요. 근데 사무처장을 지네들이 올려준 거야. 네. 사무총장으로. 네. 그래서 명칭은요 장관급이 되면 사무총장이 돼요. 그래서 국회 사무총장은 장관급이에요. 와, 엄청 세네요. 네. 그러면 원래는 네. 국회 사무처장이면 국어 용법을 보면 사무처장이 옳지. 네네. 사무총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새 동네방네가 다 사무총장이야. 그러니까 국회만 말씀드리면 사무총장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처라고요. 그럼 사무처장이 옳은데 사무총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따라서요. 지금 보면요. 각 정당도 다 사무총장이라 그래. 예. 그래서 우리 혁명당도 사무총장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탓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는데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네네, 맞습니다. 제일 아쉬운 거는요. 어떤 분이 명함을 받았는데 자기가 총장이라 그래 다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전임 대학 총장인 줄 알았어. 네네. 근데 무슨 단체의 사무처장이에요. 근데 명함은 총장이래. 그래서 내가 좀 쑥스럽더라고. 난 받는 데가 쑥스러워요. 난 전임 맞습니다. 대학 총장인 줄 알았는데. 네네. 그래서 참 아쉽다 그랬는데 뭐 전좀 잘 아시잖아. 안일한 인식, 주목 구구식 대처. 그다음에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런 확진자가 나오는 투표를 우리나라 초유일로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선관위 위원장이 토요일이라고 근무 안 합니까? 정말. 맨날 놀면서 맨날 놀면 이 선관위 위원장은 맨날 논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일이 별로 없어요. 국민투표 사무는 없고 정당 사무와 선거 사무밖에 없는데 선거는 5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노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중앙선관위 위원이 9명이지만 네네. 한 명만 상임위원을 두는 거예요. 8은 비상임이에요. 네네. 그냥 할 일이 회의할 없으니까 때만, 네. 회의할 때만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것도 무슨 큰 회의도 안 해요. 왜냐면 수당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와서 고맙다고 여비 주고 수당 주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여비만 주는 그 회의. 네네네. 그거 상당히 전사님 그 금액이 큽니다. 왜냐면 급이 장관급이에요. 예. 중앙선관위 이 위원은 비상임이라도 네. 장관급이니까 매달 이제 받는 돈이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 한 400만 원 가까이 돼. 야, 작지 않네요. 네. 아유, 작지 않은 게 뭐야 도대체 놀면서 받는 건데. 그다음에 그리고 매달 회의 가면 근데 그리고 여비와 수당을 주는데 꼭 줘야 되나요? 그 얼마인지 네. 몰라. 왜냐면 네, 못 네. 받아봤으니까. 아, 네. 근데 받은 사람이 말을 안 하잖아요. 그거. 네, 네, 그렇죠? 그럼요. 네. 쑥스러우니까 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선관위 위원장이 당일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뭐 그러면서 사퇴하라 그러니까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잘하기 위해서 예?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 자리에 필요 없어. 아니, 이 정도 했으면 사죄하고 물러나는 게 좀 정상적이지 않나요? 아이 당연히 물러나야죠. 그다음에 첫째 이 사람은요. 네네. 대한민국 대선을 실용거리로 만들어서 실용거리로 아시겠어요? 실용거리로 만들었다고요. 네네. 그 책임 하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에서 당연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6월 1일 선거 본인이 준비 안 해도 다 돌아가. 걱정하지 마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소쿠리 투표다, 비닐 용지 투표다, 뭐 참관인이 없었다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은 대한민국 대선을 실용거리로 전락시킨 사람이에요. 당장 내려오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또 있어요, 이 양반은. 지금 그 이재명을 갖다 살려준 사람이 이 노종이 아니에요, 노종이. 지금 몇 가지 있었어요. 최근에도 이번 선거에서도요. 선거 공보물에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 사칭을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네. 선거 사칭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 전 선생님 보세요. 법적으로 보면요. 네. 선거 사칭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아니, 검사 사칭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네. 검사 사칭의 공범이야, 공범. 공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말은요. 검사 사칭의 공범이 아니라 종범이야, 종범. 그러니까 전 선생님이 이 담 넘어 이 남의 집에 도둑으로 하러 갔어. 네네. 전 선생님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네. 들어갔는데 나는 같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밖에서 막만 봤어요. 막만 봐. 그래서 누가 오면 이거 호로라기를 이제 불어주기로 했어. 네네네. 그럼 나는 종범이야, 종범. 이런 거는 죄가 약해요. 그걸 종범이라 그래. 네네. 그러나 이 범죄를요 같이 계획을 세웠다. 네네. 그랬는데 나는 나눠서 밖에서 호루라기 불었다. 그럴 때는 같은 그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그 공범문에 뭐라 썼냐면 네네. 나는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네. 검사 사칭을 도와준 거다. 그렇게 공범문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 유포냐 아니냐 네. 문제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노종리가 하는 말이 이거는 객관적인 내용을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그 해괴한 논리를 이 사람은 잘 핀단 말이지. 대통령 선거 나오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공보물에 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번에 실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야, 그래서 이번에 많구나. 경북대학의 이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있어요. 현재 교수야. 네네. 가면 좀 찾아봤어요. 이흥락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판사 출신 교수예요. 네네. 그 사람은요, 이재명 씨 전과 사범의 검사 사칭 사건을 직접 담당한 부장판사야. 예. 부장판사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예. 네네. 부장판사라고 그 사람이 이제 법복을 벗고 네. 경북대학교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가 있어요. 네. 예.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사건 부장판사였다. 네네. 내가 다 안다. 그 이재명이가 이 검사 사칭을 한 사람이다. 그 여기 좀 보여주세요. 검사 사칭 담당 재판장. 예, 공범을 해명 뻔뻔하고 말도 안 된다. 예? 그 사람 이름 좀 확인해 주세요. 네네. 경북대 교수인데. 이때 아마 기사에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와.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도 답답하니까 나와가지고 네. 내가 그 재판을 담당했다서 판결문을 보여주더라고. 예. 그랬는데 이야. 재밌는 것은요. 네.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도 유죄야. 다툼의 여지가 없어. 예? 보통은 다툼이었으면 1심 유죄였으면 2심이 무죄였다든지 뭐 네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스트레이트로 다 유죄야. 그랬는데 그 사실을 갖다가 공범을 쓰면서 네. 나는 검사 사칭을 한 적은 없고 검사 사칭을 도와준 적은 있다. 이렇게 거짓을 말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그 홍보물은 잘못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요. 네.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노종이가 나서서 하는 말이 선관위원장이 하는 말이 네네. 그거는
그 홍보물은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1심, 2심 대법원 판결까지 네. 다 유죄로 나왔는데 거기를 자기 개인 이충상 교수네. 이충상 교수. 예. 아니 기사 좀 띄워주십시오. 예. 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충상 교수잖아요. 그렇죠? 네네. 교수가 고발을 했단 말이죠. 방이 자기가 그 법관 시절에 검사학생 사건 1심 재판장했어요. 부장판사였더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노종이가 이번에 하는 말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보물이 객관적 내용을 쓴 게 아니라 개인 의견을 단 거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는 교수면서 그 말을 해석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텐데 이 말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거야.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드러났어. 네. 그 하는 말이 나는 술을 안 마셨는데 그 음주 다수에 걸렸을 뿐이에요. 뭐 이런 말과 똑같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야 막걸리야. 그치? 이거를 선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런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는 지도 모르는 자체가. 얘기를 한 거야. 음주 단속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술은 안 마셨는데 단속에 걸렸을 뿐이다. 그 말하는 건 뭐가 다르냐 말이지.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아이 저건 당연히 나가야 될 인간이요. 당장 내려와야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노종이도 네. 이재명 그 검사 사건 사건에서 무죄 혐의를 주도한 이 주심이에요. 그다음에 노종이가 어떤 사람인가면요. 제 네. 기억으로는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이 선거법 위반 예컨대 지금 다퉜잖아요. 네. 그때 우리 문수정 변호사하고 유승수 변호사가 데모해가지고 맞습니다. 재판 열어줬잖아요. 네네. 그때는 노종이가 아니겠다. 민 무슨 대법관이다. 그랬는데 네. 지금 이 노종이가 그래가지고 이재명에게 면죄부를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은요. 노종이는 신문에 다 나와요. 이 권순일 후임이야. 네네. 선관위원장이.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이 개판이야.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하고서 이어서 노종이가 했단 말이죠. 네네. 노종이는 그 사람이 이제 이 대법관인가 그거 할 때요. 이 선관위 위원장 그 청문회 시절인데 이 다른 사람이 그 이제 이 공부한 게 있어. 네네. 질의 답변 그 예상 질문이 있었어요. 답변서. 그 모의 답안지가 있잖아. 네. 그거를 베낀 거예요. 63개를 베껴 가지고 네. 나중에 들통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질이 없어, 자질이. 제가 안 그래도 좀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각 부처에 우리는 실력으로 뽑겠다. 실력으로. 그럼요. 낙하산 인사를 완전히 이제는 정리를 하고 각 부처마다 정말 실력자들을 뽑아서 전문가들을 앉히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5년 동안에 뭐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강경화 뭐 감비아랑 동맹 맺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실 실력이 떨어진다. 네. 대한민국 국격에 비해서 각 부서에 있는 이 실력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첫째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마치 페미니스트인 양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네. 네. 본인이. 그러면서 정작 말아야 될 때는 말을 안 해, 그렇죠? 뭐 안희정 사건이든지 박원순 그쵸. 사건에서는 말 안 해. 네네. 수많은 여성 단체도 말 안 했어요. 네. 여가부도 침묵을 했죠. 여가부도 네. 침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은 뭐 여성 할당제를 하겠다. 이거 강경화라든지 지금 유은혜라든지 다 여성 할당제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이 대한민국의 장관들은 첫째도 전문성이고 네네. 둘째도 전문성이에요. 음. 우리가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를 우리가 열망한 게 뭡니까? 그분이 지난 정권도 그랬고 이번 정권에서도 그분이 검찰총장으로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 우리가 열광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김호수하고 말이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런 이 전문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번에도 뭐 한동훈 씨 중앙지검장으로 뭐 와서는 안 된다. 아니 아직 인사도 안 났는데 그렇게 떠들어. 네? 겁이 나는가 봐. 그럼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우리 전사님이 우리 너하라에서 우리 사회를 얼마나 잘 봐. 능력 있잖아 이게. 네? 능력 있잖아 이게. 그럴 땐 내기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말을 안 해.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도 전문성이고 두 번째도 전문성이에요. 네네. 이번에 보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도 그 이름 못 하는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삼성 무슨 바이오 뭐 거기에 수사에 있어서 네네. 윤석열 검찰을 비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인수위원으로 뽑아서 윤석열 씨가 실력은 탁월했는데 윤석열을 반대하던 윤석열을 사람. 반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이제 윤석열 씨는 마음에 든 거야 그 사람 논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번에 인수위원으로 뽑았다니까. 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예요. 최 네네. 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네네네. 전문성을 가지고 장관을 임명했단 말이죠. 그게 최고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가 중국의 왕위는요. 그 외교부장을 10년 넘게 했어요. 그런 사람이 강경화를 봤을 때 진짜 애중이 아니겠어? 네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따라서 전문성이 최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께서도 네. 전문성을 최고로 보겠다.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선거에서 보면요. 네. 선거에서 이기게 한 공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공신들은요. 일단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물러나고 물론 그 사람들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가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네. 선거에 이기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모든 요직을 차고 앉는다. 네네. 그건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일부만 할당을 받고 네네. 그다음에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끄집어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저 사람이에요. 기자 좀 띄워주세요. 유니콕집은 최종학. 최종학 교수, 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인데 윤사빠 수사를 비판했던 회계 전문가예요. 저는 경영학과 교수인데 하면 회계 전문가 같아. 네네. 그 사람을 근데 지금 발탁을 했다고요. 저분은 윤 당선자가 찍어서 하세요. 찍어서. 어허.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에 남는 거야. 네. 야 저런 똑똑한 교수가 있구나 말이지.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써야 되겠다 말이지. 네네. 자기 수사를 비판한 사람이에요. 그걸 썼단 말이지. 네네. 이게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들을 없애고 그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배치해야만 그래야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제자리에 앉혀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야 이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보면 막판에 전사님 그 질문 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낙하산 인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뭐 공공기관도 그렇고 공기업도 그렇고 말이죠. 낙하산 인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어느 정부나 낙하산 인사는 있었어요. 네네. 있었지만 이번 이 문재인 정권 만기 유별난 게 없어. 예. 이번에도 보시면요. 그 한수원 사장 네. 그 이름이 뭐더라? 정모식인데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한수원 사장 현재 그 정모식이에요. 그 정모식이 그 한수원 사장을 지금 연임 의결을 했어요. 얼마 전에 연임 통과됐다니까요. 네. 저기 있네. 정재훈 올려주세요. 사장. 네 위로 올려주세요. 정재훈 사장을 갖다가 연임 결정을 했어요. 이사회가. 그럼 뭐만 남았느냐? 네네. 문재인이 사인만 남았어. 사인만. 그러면 저 인간이 뭐예요? 탈원전 앞장선 사람 아니에요. 네네. 또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누가 하면 이 청와대 네. 수석 있어요. 수석 김재남 수석일게요. 김재남 그 친구 갖다 원자력 무슨 그 재단 이사장으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폐악스러운가면 지금 이 탈원전 정책은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야. 그렇죠? 네네. 핵심 공약으로 한다면 저런 짓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저 한수원에 이제 정재훈 사장을 집어넣고 김재남일까요? 김재남. 그런 인간을 갖다가 저기 나오는데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저기 나오잖아. 김재남 네네.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으로 2월달에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도 그 탈원전을 반대한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면 윤석열 당선자가 탈원전에 대해서 핵심 공약이 아니라면 네.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 공약이란 말이죠. 그럼 그거를 반대하는 인간들을 한수원 사장으로 연임을 시키고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재단의 이사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맞서겠다. 엇박자 놓겠다.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막아보겠다 말이죠. 네네. 하는 잘못된 단추들이에요, 저게. 그렇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처처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저거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뭐 마사회 회장도 누굴 하고 뭐 쭉 하는데 네네. 저 인간들 다 뭔가 하면 저 보세요 밑에 대통령 뭐 소통 수석 비서관 무슨 뭐 와서
마지막에 제가 이 자리 못 준 사람들을 네. 대고 주고 앉아 있는데 저런 자리들을 저렇게 나눠 먹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나눠 먹기라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네네. 진짜 이거 뻔뻔스럽기가 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임기 끝까지 진짜 이게 참. 끝까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요. 네네.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이 있다가 나오면 될 텐데 참.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제 불통이고 무지하고 말이죠. 능력 없다는 말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지금 사실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이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 11시 6분이 지났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아까 1,800분 이상이 들어오셔가지고 예,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요거는 하나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세요. 예. 이번에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무슨 무궁화 훈장을 또 셀프 수여를 한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요. 이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받지만 성령의 아. 9가지 열매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오래 참고 있고 절제하고 있지만 이겁니다. 네. 이게 훈장은요. 이 무궁화 훈장이 이제 훈장이 12개로 돼 있어요. 12가지. 네. 가장 높은 게 이제 대훈장인데 네. 역대 대통령이 다 셀프 훈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밉지만 덜 미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은 뭔가면 잘했다는 대가가 아니라 네. 국가 원수로 됐다는 것에 대한 대가예요.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그 훈장은 박탈하지 못했어요. 네네. 국가 원수였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네. 뭐였냐면 지금 영국과 일본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네. 영국은요 수상 끝나면 저런 훈장 안 줍니다. 두 번째 바로 안 줘요. 토니 블레어, 마가렛 대처 여사 같은 경우도 네네. 10년, 7년, 5년 지나서 받았어요. 그게 맞죠. 네. 더 중요한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도 저는 대훈장이 있거든요. 네네. 일본 총리가 전선생님 얼마나 많이 바뀐지 알죠? 네네. 예? 엄청 문화재. 해방 이후에 네. 일본이 태평양 진 이후에 일본 헌법을 만든 이후에 받은 사람이 3명밖에 없어. 3명.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한민국 대훈장 있잖아요. 네네. 제도 당장 고쳐됩니다. 맞습니다. 뭐 그 지네끼리 앉아가지고 뭐 지금 올라가지고 네네. 금은 루비 뭐 자수정으로 돼 있고 하나가 6,300만 원이래. 와. 두 개 하면 1억 3천이야. 이 전에 그 김정숙 여사도 함께 받는다는 기사를 좀 같이 올려주세요. 받아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1억 3천이에요. 요거 뭘 좀 받- 올려주세요. 네. 받기는 뭐 본인이 한 거를 보면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했을 텐데 뭐 뻔뻔스럽게 받고 있단 말이죠. 일본 총리가 대훈장 받은 사람은 3명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차제에 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끝난 다음에 네. 후임이나 그 다음 사람이 검토한 다음에 대훈장을 주는 것이지 지가 줘? 지가 받아? 맞습니다. 이것도 진짜 대한민국이 선진국처럼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받을 만한 사람한테 줘야지 자기가 그냥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상을 수여하는 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싶습니다, 사실. 다시 우리 네네. 이거 화 안 내려면요. 네네. 다시 평택 가서 그 불집회 참석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 또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의 나타남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서 이 제 설명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한 분이지 폐암 4기 환자 권사님도 깨끗하게 진짜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셔서 제가 어제 저녁에 통화까지 했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택 순복음교회에서 있는 성령의 나타남 집회를 꼭 참석하셔가지고요. 성령 충만도 받으시고 또 병고침도 받으시고 또 가정에 큰 또 막힌 문제들을 해결받는 그런 또 은혜스러운 기적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목사님께서 다시 전국을 다니시면서 또 불집회를 하세요. 우리 전 목사님의 추진력. 저희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끝나서 자유통일로만 가시는 줄 알았더니만 예. 자유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또 전국의 국민을 깨워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본인이 저녁마다 또 그 집회를 하시면서
전국을 도시는데 예. 참 이게 참 인간의 통상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대단하십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참석을 저는 뭐 매일은 낮에는 못하지만 저녁은 제가 꼭 참석하려고 제가 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목사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가 동참하면서 맞습니다. 네. 힘을 좀 북돋아 드리는 게 우리 교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나. 맞습니다. 또 목사님 팬으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나. 그래서 이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도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신유의 그 체험도 좀 우리가 경험하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또 예배 있으니까 예배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고성국 TV에서 어제 오전에 이제 촬영하신 게 있거든요. 그 영상도 아까 많은 분들께서 올려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오늘 오후 5시에 아마 너라 TV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또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